네, 두 번째 선택 과정을 담당하게 된 교수학습 개발원 이러닝 지원팀의 전미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택 과정에서 교수 학생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협업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랙보드의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교수님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글로 읽었을 때 잘 안 읽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통과정에서 들으실 때 유튜브 안 되신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가능하세요. 학교에 전산처에 방화벽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께 걸려서 네, 유튜브가 안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셔서 그 작업도 아마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협업도구 관련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린 다음에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한 달 내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학생분들께 이런 블랙보드 사용 방법과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일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를 지금 거의 다 처음 아마 로그인 하셔서 사용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협업도구는 지금 블랙보드에서 토론, 블로그, 그리고 저널, 그리고 위키, 그룹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활동은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블로그와 저널은 아마 동일한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옵션을 세팅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교수님들 한 번만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론은 쉽게 생각하시면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게시판. 네, 게시판인데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이제 토론이라는 방으로 지금 이제 언어가 좀 설정이 돼 있어서 아마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토론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메일로 자동 공지가 학생들한테 간다거나, 또 이제 그 내용을 검색할 때 조금 쉽다거나,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 토론이 게시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고요. 토론방을 만들어 놓고 강의에 대한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모바일로 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론하면 게시판이라는 생각을 조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요렇게까지 토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협업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 과정까지 빼서 강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 사용하시는 교수님 계시죠? 그다음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라든가 카페 따로 하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존에 EKU 하시면서 EKU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부속적인 사이트나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블랙보드는 한번 들어오셔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미는 개별 토론 과제, 저희 토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별 토론 과제 때 사용하실 수 있고,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나 건의안, 질의응답,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바로 토론방에 대한 예시 화면인데요. 토론방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성자는 지금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 있잖아요. 익명 게시판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판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옵션에서 보시면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명 게시판이 되든 아니면 작성자를 그대로 다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제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론글 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채점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토론에 이메일로 수신 오늘 한번 클릭하시면 어떤 분들이든지 토론에 글을 쓰면 그게 메일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메일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혹시 학생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다라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토론방에 지금 세팅하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익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작성자가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럼 채점을 보시면 성적 없음, 포럼, 토론글 채점이 있잖아요. 근데 성적 없음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 게시판, 질의 게시판 이거 할 때는 성적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성적 없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내가 토론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성적 체크를, 그러니까 포럼 채점을 100점을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점을 주시면 아까 성적관리센터 보셨죠? 거기에 자동적으로 컬럼이 생겨요. 교수님들이 그쪽에서 바로바로 입력해 주셔서 성적 평가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성자의 본인 토론글 삭제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본인이 토론글을 쓰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풀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쓴 글에 다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서 점수를 매기는데 본인이 만약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면 그 밑에 있는 댓글까지 다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토론글 삭제 허용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점수도 아닌데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Q&A다 이럴 땐 점수 안 채점하시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거를 삭제 허용을 표시를 체크를 안 해주시면 학생들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삭제 허용을 풀어주시고요. 체크하지 마시고요. 성적이 필요 없는 것들, 자유 게시판이나 강의 Q&A로 만약에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가끔 교수님 이거는 글이 수정이 안 되고 삭제도 안 돼요 라고 문의가 오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아예 그 공지사항 그 글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해 가세요? 자세한 건 제가 실습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블로그하고 저널을 굉장히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코스 내 모든 학습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 지금 강의에 모든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거고요. 학습자 간 서로 동료 피드백 할 때 사용하시면 되시고 또 사용자별, 기관별 인덱싱이라고 해서 저희가 목록들도 따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널은요,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교수님과 학생 1인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팀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발표라든가 아니면 행사 후기, 중간기말고사 발표라든가 뭐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 이렇게 다양하게 일대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널 같은 경우에는 자기성찰, 또 학습상담, 뭐 멘토링, 튜터링 같은 경우에 아니면 연구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널을 사용해서 1대1로 네, 지금 이제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블로그랑 저널은 거의 동일해요. 앞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회색으로 블로그 쓰기라고 보이는데 이게 저널 쓰기로 그냥 바뀐 것 뿐이지 다 비슷하세요. 몇 가지 옵션들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널에 블로그에 글씨를 쓰게 되면 지금 김철수 학생이 5개를 썼다는 건데 교수님이 아직 확인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오로 되어 있는 건 새로운 글이 5개가 올라왔는데 교수님이 확인을 안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보시고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라는 걸 그 블로그 그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블로그 안에서 채점도 가능하세요.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는 공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블로그는 공개한다라는 거고요. 저널은 비공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강의에서는 블로그를 사용해야겠다, 이 강의에서는 저널을 사용해야겠다 뭐 이렇게 구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위키라는 게 있는데요. 위키백과 다들 한번 써보셨죠? 동일한 기능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한 페이지에서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기능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프로젝트 학습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얼마큼 참여를 했고 얼마큼 기여했는지 잘 모르실 때 위키를 통해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시면 그 위키에 참여도까지 다 나오고요. 누가 얼마큼 수정했는지 누가 얼마큼 입력을 했는지 글자 텍스트 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평가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학생들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좀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키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블로그, 저널, 위키. 아마 다 동일한 페이지인데 위에 이름들이 조금 다르고요. 기능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만약에 위키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어떤 제목에 대해서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수정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몇 프로, 얼만큼 참여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은 위키 페이지 수정을 들어가면 다른 내용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삭제하고 입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위키 참여도를 보시는 건데요. 이 학생이 357글자를 썼고요. 수정을 이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73%로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저장은 그러니까 두 번 수정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장 횟수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학생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얼마큼 기여했는지 보실 수 있도록 위키는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혹시 보시고 강의에 필요하시면 이 기능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따로 만약에 각 페이지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학생이 어디서 뭘 바꿨는지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점을 계속 찍어서 참여도를 높였는지, 이 학생이 2글자, 3글자만 해서 참여도를 높였는지까지도 다 확인 가능하세요. DB로 다 쌓이기 때문에 수정을 100번 하더라도 100번까지 전부 다 나열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 팀을 생성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구성원들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실습을 토론방이랑 블로그 저널, 위키 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그 전 시간에 혹시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아마 공통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실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 선택과정이라고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혹시 등록이 선택과정이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뒤에 선생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실 겁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마이 페이지에서 제가 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이 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혹시 톱니바퀴 보이세요? 나의 공지 말고요. 나의 코스에 혹시 톱니바퀴 보이세요? 저처럼 톱니바퀴 다 보이세요? 네, 여기 나의 코스 옆에 가면 톱니바퀴가 보여요. 다 보이시죠? 네,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학기에 저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안 되신 교수님들 계세요? 그러면 네, 체크를 좀 해보시겠어요? 학기별 그룹화. 토니밖에 안 보이세요? 여기 좀 지원을 해주세요. 일단 제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보이시면 학기별 그룹화 보이세요? 다 보이시죠?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아마 나의 코스에 들어가면 학기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어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내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교수님께서 1학기 과목에 1, 2학기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1학기 과목에 강의 자료를 다 업로드하시고 저희 쪽에 전화하셨어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입력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다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세팅이 돼서 가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화 설정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교수님들께 저희가 그 블랙보드 가이드를 보내드렸을 때 이 내용도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이랑 내용이 좀 다르실 텐데요. 매일 게 최신이기 때문에 메일 자료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 되셨어요? 그럼 코스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선택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뉴를 아까 한재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교수자가 원하시는 대로 그 메뉴를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협업 도구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토론방, 블로그, 저널, 위키만, 네, 위키랑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방을 좀 들어와 보시면 제가 2개를 임의로 만들어 놨어요. 네, 2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강의 Q&A고요. 하나는 학생 자료실이에요. 그래서 강의 Q&A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그냥 제가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질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있으시죠? 네, 거기에서 수정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제가 이미 좀 만들어 놨죠. 거기에 보시면 이름을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당연히 공개를 하는 거고요.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Q&A는 어차피 한 학기 강의 동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 지정 안 했고요. 네. 성적은 당연히 Q&A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이메일로 수신 허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Q&A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익명을 풀게 되면 학생들 본인이 작성하거나 교수님이 작성하시면 그 이름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냥 익명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익명의 토론글 게시 허용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과 작성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옵션 하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익명이기 때문에 토론글 그냥 삭제 허용 다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 토론글 삭제할 때 토론글 전체 댓글 포함해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 만약에 댓글이 없는 토론글만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2번째 거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본인 수정하는 것도 제가 허용했고요. 새 토론글 쓰기 당연히 이거 선택 안 하시면요. 학생들은 보기만 하고요.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토론글 쓰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는 파일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강의 Q&A 때 그럴 때는 파일 첨부 허용을 안 하면 아예 처음부터 파일을 첨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교수님께서 네,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기존 토론글 인용하는 것들 제가 다른 친구의 토론글을 통해서 인용을 하겠다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안 하시긴 하는데 사전 검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필요하시면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평점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강의 Q&A는 그대로 그냥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강의 Q&A를 본인의 성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추가 눌러주시고요. 네, 이름에 성함을 다 써주세요. 혹시 제가 진행하면서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천천히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내용도 제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다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학생에게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요 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공개하려고 만드시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네, 날짜 시간은 교수님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강의 Q&A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적 없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메일로 수신 안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 토론글로 저는 만들 거고요. 토론글 삭제 허용도 당연히 모든 토론글을 그냥 다 저는 삭제하도록 만들고요. 본인의 토론글 수정 허용 네,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 세팅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세요. 옵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네, 잘들 하고 계시죠? 네. 다 하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네. 본인의 토론글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제 토론글로 들어가고요. 만드신 토론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글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교수님이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토론 글쓰기에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 방 안에 첫 번째 1주차 토론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토론 글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저는 파일 첨부 안 하고요. 바로 그냥 제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을 하면 저는 지금 제가 교수자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학생들이 했을 때 제가 익명으로 체크했잖아요. 학생들은 익명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교수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아마 제가 다 교수님으로 등록을 해놔서 교수님 성함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학생들은 익명으로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댓글 다셔도 되고요. 댓글 보이시죠? 댓글 다셔도 되고요. 안내를 해주실 때. 그리고 인용. 다른 친구들 거, 다른 토론글을 인용하실 수 있고, 수정 삭제. 네,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을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어떤 학생이 임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수자로 댓글 2개 이상 달아야 5점 이렇게 만약에 하시잖아요. 근데 임시 저장을 한 친구는 작성 중이라고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제출을 다시 제출을 누르지 않으면 이 학생은 계속 작성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땐 교수님이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출을 누르라고 하시던지 임시 저장은 될 수 있으면 네,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출을 꼭 눌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토론방으로 좀 다시 나오고요. 네. 그래서 강의 Q&A는 익명으로 하고 댓글 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학생 자료실 보이시죠? 네. 거기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수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과제를 낼 수 있도록 네, 추가 과제라든가 보충 자료들을 서로 올려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옵션을 조금 볼게요. 강의 Q&A랑 조금 다른 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익명. 그리고 뭐 파일이라든가 토론글 평점으로 허용하기. 그러니까 점수를 만약에 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포럼 채점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포럼 채점에 클릭. 거기에 뭐 배점을 제가 5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5점으로 이게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5점 한도 내에서 교수님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1점부터 5점까지. 뭐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셔서 내가 그냥 토론방에 글을 하나 남기면 5점을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시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밑에 채점 필요 상태에 있는 느낌표 있는 학생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푸시게 되시면 성적관리센터에 이 친구가 제출을 했는데 채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만약에 교수님들이 바쁘셔서 채점을 못 하셨잖아요. 성적관리센터에 가면 느낌표로 되어 있어요. 이 컬럼에 느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꼭 이거 체크하셔서 네, 한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교수님들이 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이제 오원욱 교수님이 여쭤보셨는데 루브릭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마 알려드리면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선택 과정에 평가에 이 루브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참석이 불가능한 교수님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고려대학교 블랙보드라고 치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저번 학기에 저희가 동일하게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안 되시는 것들이 급하시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학생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께서 세팅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이 토론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의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질의 같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은 하나만 더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료실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에 토론글을 이메일로 수신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학생 자료실에? 네. 이걸 한번 클릭하면 위에 초록색으로 성공, 포럼을 구독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교수님, 학생들이 만약에 토론에 글을 하나라도 만약에 썼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이메일로 오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메일로. 그러니까 교수님 혹시 이거 잘못 체크하시면 필요 없는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글 다는 거라 이런 것들이 다 교수님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교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조교 선생님만 체크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포럼을 다 이렇게 이메일로 신청을 해놓거든요. 그 이메일로 오면 바로 그 본문이 보이게끔 선택이 되면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안 그러면 URL을 통해서 다시 토론방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네, 다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온으로 돼 있다고 해서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토론방에다가 온으로 해놨는데 왜 없냐라고 하시는데 이 온은 눌러야지만 오프로 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토론방은 다 되셨죠? 네,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블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거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놨더니 프로젝트 팀이 전부 다 지금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개인 블로그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개인 블로그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과제를 냈어요. 첫 학기 시작에 뭐 무수작가고 몇 학년이고 뭐 자기 이제 개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시오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럼 교수님도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블로그 쓰기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름으로 할게요. 이름. 내용도 같이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쓰고요. 뭐 파일 같은 거 혹시 내 사진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올리셔도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게 이렇게 접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표시라고 하시면 메뉴가 다 보여요. 보이세요? 네, 이쪽. 저희가 비주얼 편집기라고 하는데 비주얼 편집기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없어져요. 근데 네, 위로 하면 다 보이시죠? 그래서 메뉴가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방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크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화살표 전체 화면 네,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지금 교수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수님들은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걸 올렸는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러시면 제 이름 밑에 가면 이 많은 분들이 다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로 되어 있는 거 내가 읽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배성민 학생으로 이제 이 학생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네, 내용을 올렸고 제가 여기다 10점 만점인데 9점을 줘야겠다라고 하시고 바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꼭 피드백도 바로 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달면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 굳이 피드백 안 다시겠다, 성적만 하시겠다면 성적만 체크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어떤 학생이 첨부 파일을 만약에 보냈다라고 했을 때 첨부 파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네. 다른 학생들도 지금 다 채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거를 제가 교수자인데 등록을 해서 아마 1번으로 보이고요. 채점을 지금 다 해서 이게 변환이 되거든요. 블로그로 나갔다가 잠시만요.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누가 또 뭘 입력을 저랑 같이 하셨나요? 아, 네. 이걸 아마 바꾸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꾸면 얘가 0으로 변해요. 그리고 성적관리센터에 가게 되면, 요거는 저만 좀 먼저 가볼게요. 성적관리센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성민 조교 지금 다른 분들이 조금 바꾸셔가지고 제가 9점 해놨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읽지 않아서 채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도 바로 채점이 가능하세요. 보이세요? 느낌표. 네, 여기서 바로 성적 가능하고요. 다시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교수님 혹시 이해 가세요? 여기에 보면 모든 학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금 과목에 있는 코스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고요. 정혜인 학생, 조윤정 학생은 글을 안 남겼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앞정 모양이 바로 평가를 안 한 거고요. 1은 하나만 작성했다. 이게 만약에 5가 돼 있다. 그럼 블로그를 5개를 작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평가 같은 걸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같은 동료 교수자로 돼 있어서 이분은 안 되시는 거고요. 제가 학생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교수님은 교수님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10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치게 되면 네. 동일하게 성적관리센터에 김민주 학생이 성적이 이제 체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누가 같이 하셨나 봐요, 저랑. 네. 그래서 동일하게 교수님이 채점하셔서 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만약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브릭을 통해서 자동으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아니면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네,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도록 네,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제가 개인 블로그를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개인 블로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만약에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거나 동료들이 제 글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개인 블로그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수정에 들어가 볼게요. 보셨어요? 네. 당연히 이름을 넣었고요. 내용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블로그 바로 밑에 제가 과제처럼 낸 글씨, 그 텍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당연히 공개를 하는 거고요.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 필요하시면 날짜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학생 개별로 했어요. 이게 개별로 했다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개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코스로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 학생 개별은 개별 제가 아까 사용자를 지정해서 보는 거고요. 코스는 전부 다 그냥 일괄 그냥 펼쳐지는 메뉴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스크롤이 많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학생 개별로 그냥 하셔서 1대1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익명 댓글 허용을 했어요. 블로그에 혹시 뭐 동료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써줘야겠다 피드백을
그때는 이제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익명 허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하시면 그 어떤 학생이 어떤 친구한테 댓글을 달았는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교수님들이 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인덱스를 그냥 월별로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구분하는 건데 나중에 검색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학생 블로그 수정 삭제 허용, 댓글 삭제 허용을 했어요, 저는. 블로그는 계속 뭐 조금씩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했고, 성적을 아까 제가 10점이라고 아예 딱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꾸시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5점으로 하겠다. 그럼 5점으로 바꾸시면 되시고요. 그냥 20점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20점으로 하시고 얘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네,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는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개인 블로그 저널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랑 동일한데 저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아니면 팀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렇게 저널의 팀 프로젝트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그 그룹 간만 네,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상담에서 오른쪽 화살표에 수정을 한번 눌러보아 주시겠어요? 수정. 네. 요게 들어오시면 이거는 저와 학생 한 명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학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교수님만 볼 수 있다고 그 메뉴가 아예 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 모드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동일해요. 아까 제목 쓰시고요. 블로그랑 똑같이 내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널 학생에게 공개하시고요. 월별로 그냥 전화했고요. 학생들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다른 학습자의 저널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동일하게 블로그랑 같은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저널과 블로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토론에서도 익명이랑 그 다음에 작성자를 그대로 보이는 게 바로 이 하나, 옵션 하나 때문에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널도 블로그랑 동일한 기능이지만 세팅하실 때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주시고 네, 채점 필요해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교수님은 모든 학습자가 다 보이시겠지만 네, 학생들은 딱 교수님과 둘 간의 피드백만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습상담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학습상담 보시면은 아마 지금 저한테는 3분이 지금 이제 작성을 하셨고요. 채점을 제가 김미림을 채점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이제, 네. 배성민 학생이 올린 전화를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보이죠? 블로그랑. 대신에 학생과 저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점수를 5점 주고 피드백을 하신 다음에, 네. 확인을 누르시면 되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다르고요. 세팅하실 때 아까 다른 사용자들에게 허용만 체크 안 해주시면 저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이해 가능하세요?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널 쓰기 한번 해볼까요? 저널 쓰기 클릭하시고요. 이름으로 할게요. 동일하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럼 제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랑 다른 거는 블로그 안에 학생들은 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약간 비밀스러운 일기장 같이 표시가 되는 것 뿐이에요. 보이는 것만.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상세로 다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블로그를 몇 개를 달았고 댓글을 몇 개를 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다 혹시 하셨어요? 그러면 저널로 좀 나가 볼게요. 저널로 나가서 저널 생성하는 것부터, 방을 만드는 것부터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널 생성을 누르시면요. 네. 교수님들이 이 학생 뭐 연구 지도하겠다라고 하시면 연구 지도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연구 지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네. 여기에
수정, 뭐 이런 거는 허용하시고 안 허용하시고는 교수님들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배점 주시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네. 혹시 이해 가세요? 이게 블로그랑 저널을 만드는 건 방을 먼저 만들고요.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방을 먼저 만드는 것만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때 블로그의 차이점은 허용. 요것만 이제 체크 안 해주시면 되시는 거. 네. 그럼 블로그랑 저널은 다 이해 가시는 거죠? 네. 네. 이 코스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토요일 이후에는 사용 불가로 아마 다 삭제가 되실 거고요. 교수님들 토요일까지 여기 지금 실습 코스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실습하셔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오늘 가셔서 한 번쯤 네, 다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위키라는 메뉴로 좌측에 있는 위키 메뉴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시까지라서 조금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초과할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키 방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거는 나중에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할까요? 네.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집중 탐구라는 방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위키 생성을 눌러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옵션을 먼저 좀 볼게요.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에 다시 똑같아요. 수정을 누르시면 제가 생성했던 화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키에 대한 제목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해서. 만약 이번 주제는 저널 생성하기, 뭐 아니면 뭐 이번 주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주시고 지시사항을 잘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학생들이 쓰는데 조금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를 사용자에게 당연히 학생에게 공개를 안 하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교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학생에게 공개 예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날짜는 제가 이번에 시간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입력을 무조건 해라. 위키 과제를. 그리고 수정 가능성은 예를 눌렀고요. 학생 댓글 가능성도 예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10점을 줬고요. 학생들이 채점할 때 당연히 네, 느낌표가 있으면 편하니까 체크를 했어요. 확인으로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방을 만드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수정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냥 제 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하지 마시고요. 위키 생성 누르시면 지금 동일한 화면이 그대로 보이시죠? 네. 그냥 설정값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내용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벌써 오위키 연습하셨네요. 네. 만드셨어요. 한 분이. 네. 지금 이렇게 위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저는 이제 교수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배성민 학생이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를 좀 잠깐 볼게요. 네, 지금 배성민 학생이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코멘트를 해도 되고 참여도 채점을 바로 눌러서 참여도 채점을 하셔도 돼요. 이 학생이 지금 위키에 5점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5점을 만약에 부여를 하고 지금 저랑 같이 계속 누르셔서 제가 네, 교수자인데 계속 디나이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하고요. 교수님들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위키 페이지 수가 4개라는 거 4명이 지금 4번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4번. 4번을 작성을 했는데요. 보기를 누르고요. 제 걸로 보기를 누를게요. 보기를 누르고 네, 지금 이렇게 이용준 교수님이 수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먼저 썼고 누가 마지막까지 썼는지는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얼마큼 지금 이제 변경을 했는지를 보고 싶으실 때는 히스토리 눌렀을 때 이런 지금 네, 누가 고쳤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습 버전에 들어가면 연습합니다. 네, 제가 2번째 고쳤어요. 연습합니다. 3번째 네, 연습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4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교수님들 위키에 가셔서 이제 김민주 학생이 위키 수정한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위키를 수정한 내용들이고요. 네.
참여도 채점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생이 몇 글자를 썼고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고 평가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내용은 반드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께서 좀 확인하셔서 가시면 되고, 이게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다, 작성이 돼 있는데 평가가 안 돼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누르셔서 평가 들어가셔서 같이 평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안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느낌표 눌러보시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시면 모든 메뉴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폴더를 생성을 했는데 폴더에 글씨를 클릭하셔야 되잖아요. 폴더를 계속 누르면서 고장이 났다, 내 화면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언제든지 마우스를 좀 움직여 보시면 손 모양으로 변할 때 그때 클릭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교수님? 그래서 만약에 이 김민주 학생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어떤 걸 바꿨는지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채점 아까 표시에 지금 제가 들어간 화면이거든요. 거기에서 버전 비교를 하면 어떤 걸 바꿨는지가 다 입력이 나와요. 이렇게. 얘를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삭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시고 이 학생이 이걸 바꿨기 때문에 참여도라든가 아까 텍스트가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채점에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 비교는 다 보실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셨나요, 교수님들? 네. 위키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화면이나, 오른쪽 화살표나 느낌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더블 체크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위키는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네. 참여는 아마 입력해보시면 내가 얼마큼 참여를 했는지는 집에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팀 프로젝트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만들어 보는 걸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팀 프로젝트 생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 그룹이 있고 그룹 세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많으세요. 단위 그룹은 뭐냐면 제가 팀 프로젝트 팀을 10개를 구성할 건데 한 번에 10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10개로 구성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드무신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일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단일 그룹. 아니면 뭐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룹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고 두 팀만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일 그룹에서 하시면 되는데, 자가 등록과 지정 등록이 있어요. 자가 등록은 뭐냐면 방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어요? 네. 근데 지정 등록은 뭐냐면 교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1그룹에는 누구, 프로젝트 2그룹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4명을 그룹당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알아서 거기에 사용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서 지금 세팅을 해주는 건데요. 하나는 무작위 등록이 있어요. 랜덤하게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등록하는 게 있고요. 동일하게 자가 등록이 있어요. 방을 10개의 세트를 만들어 놓고 네, 동일하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지정하시는 지정 등록이 있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네. 그냥 단지 단일과 그룹의 자가 등록과 지정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세트는 10개를 다 만들어 놓고 자가 등록과 지정 등록을 하는 거고요. 단일 그룹은 하나의 방만 만들어 놓고 일단은 네, 한 명씩 네, 손수하시는 거예요. 장인 정신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테스트는 무작위 등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시고 무작위 등록을 하셔서 이름에다가 교수님들 성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도 써주시고요. 다 하셨나요? 네. 교수님들 밑에 도구 사용 가능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 하면 아마 블로그에도 지금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다 생길 거고요. 위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실 건지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블로그하고 위키만 주겠다. 아니면 토론방이랑 위키만 주겠다. 이거 다 하시면 관리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다 풀고요. 오늘은 위키만 저는 해보고요.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뭐 다른 것들로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스 자료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만약에 강의 자료를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 자료까지도 다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에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코스 자료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용 컨텐츠 도구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인스턴트 메시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학생들한테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위키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점수는 당연히 5점으로 하고요. 네,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듈 개인화 설정은 다 그냥 허용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메인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같은 거 막 보이시잖아요. 그게 그룹에도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렀어요. 개인화 허용을. 개인이 그럼 마음대로 그 모듈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은 나는 그렇게 안 바꿨는데 안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화 허용을 저는 풀었어요. 네, 이 화면은 제가 이따가 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자 수로 그냥 하지 않고 그룹으로 할게요. 그룹을 그냥 2개 그룹만 할게요. 2개 그룹으로 제가 만들고요. 학자 수로 만약 10명 하면은 10명씩 그룹이 쭈르륵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학생이 문제잖아요. 딱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학생을 그룹에 다시 재분배하는 거예요. 무작위이기 때문에. 또는 남아있는 학생들만 따로 그룹을 형성하겠다. 그러면 2번째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3번째는 남아있는 학생을 그룹에 수동 추가합니다. 이거 수동하시면 되게 어려우시니까 1번 아니면 2번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그룹의 재분배라고 그냥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이거 만약 10개 만드시면 10개가 다 만들어져요. 교수님 화면에서는. 하지만 학생은 본인이 해당된 그 프로젝트 이름만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용준 교수님의 방에 2번째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만 제가 그 폴더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만. 이해 가세요? 네.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다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젝트를. 그럼 학생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개인화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화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눌러도 삭제 안 되세요. 요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3명씩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안 넣어도.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마 교수님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이 3명이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교수님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그룹 위키만 제가 보이는 거죠. 학생들이 위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키에 내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번에 수정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거 개별로 다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수정 하시기 힘드시죠? 그러실 때는 여기 노란색 약간 회색 느낌이 나는 그룹 세트라고 보이세요? 오른쪽 상단 밑에 보시면 그룹 세트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네. 클릭을 해주시면요. 딱 하나씩밖에 안 보이죠? 네, 본인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코스 속성 수정하시면 3개가 다 바뀌고 10개가 다 바뀌고 5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셔서 10개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보이세요, 교수님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 목록을 본다거나 만약에 제가 제 걸로 목록을 한번 봐볼게요. 그룹 목록을 보게 되면 제가 2개 만들었잖아요. 2개의 구성원이 누군지까지 다 확인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그룹 세트에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룹 세트에 들어와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 1번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 목록을 보실 때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그룹 열기 하면 1번 그룹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그룹에 대해서도 열기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금 너무 많이 배우셨죠? 네.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토론방은요, 일반적인 자유 게시판 하실 때나 학생 자료실 하실 때는 어떤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익명이랑 작성자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파일을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러니까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블로그와 저널은 동일하죠. 다른 학습자들에게 보이기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키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다 라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시고요. 팀 프로젝트는 단일과 그룹 세트가 있는데 대부분 교수님들 좀 편하시게 사용하실 거면 그룹으로 세팅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까지 열어드리고요. 제가 실습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삭제해서 교수님들 보실 때 좀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아마 사용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지 언어가 한국에 아직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연습해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안내해 드린 김에 코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들을 궁금하시잖아요. 혹시 코스 다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나가셨죠, 코스? 코스 안 나가셨으면 그 코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학생 미리 보기 시작이라고 눈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눈 모양. 학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교수자 입장에서. 그럼 이 눈 모양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자, 학생 미리 보기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미리 보기 종료 있죠? 이거 안 누르셔서 계속 학생 모드로 있어서 제어판이 안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미리 보기 종료를 누르시면 그냥 계속 누르시면 돼요. 계속 누르시면 다시 이 제어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어판이 보여야지만 교수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조교 선생님들도 교수자로 보실 때는 제어판이 꼭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들도 학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오바됐습니다. 15분 오바됐는데 저희 또 다음번 워크숍이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습니다. 교수님들 공통과정은 이미 드셨던 교수님들을 굳이 2번, 3번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네, 선택 과정에 있어서 평가와 저희 모니터링 그리고 컬라보레이트라든가 인스턴트 메시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니까요. 이쪽에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사항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서 네,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남아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